오늘 강의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문제를 북두시민혁명군의 시각으로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정당 제도는 민주당, 좌파인 민주당은 의원 내각제를 주로 하는 유럽식 정당 제도 혹은 공산당의 정당 제도를 모방하고 있으며, 자유우파 정당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위주로 하는 이런 미국의 정당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 좌파인 민주당은 어린 시절 혹은 젊어서부터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뒤치다거리로서의 정치를 배우고 선거 등을 통해서 혹은 선거를 참여함으로써 정치 훈련을 받으며 성숙해 나갑니다. 반면에 자유우파 정당은 당원으로서 정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해야 될 일들은 정당의 사무처가 따로 존재하여 정당의 업무를 하면서 각계각층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혹은 성취를 한 사람들이 충원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일체감이 강하고 정치 훈련이 되어 있어서 당원들이 굉장히 전문가적인 행동을 하는 반면에, 자유우파는 사무처라든가 이런 당원들은 봉급을 받거나 혹은 반대 급부의 범위 내에서만큼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영입됨으로써 일만 하는 사무처는 괴리감이 있고 당원 전체적인 일체감이 없어서 배신이랄까 혹은 충성심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완하려고 사무처 출신들 중에 오래 근무를 했다든가 충성도가 높은 사람에게 비례대표를 한 2명 정도 공천하는 걸로서 보완하고 있어요. 이런 영입 문화가 난무하는 자유우파 정당 국민의힘 당은 박정희 때 공화당을 만들 때부터 자유당의 유력 정치인이 유입되었고 혁명 주체인 군인들과 융합하여서 박정희 정권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이후 박정희의 서거 이후 전두환 세력, 신군부 세력이 민주정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므로써 자유당 세력, 공화당 세력, 그리고 신군부인 민주정의당이 서로 주체로서, 주력으로서 혹은 주류로서의 역할을 맡으려는 경쟁 관계를 통해서 전두환 정권이 이끌어져 나갔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자유우파 세력에 대비해서 양김,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된 경쟁체제로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김영삼의 판단에 따라 김종필, 즉 공화당 세력,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야당, 예전에 구민주당, 구파민주당이었던 김영삼 세력이 민정당, 즉 한나라당에 영입됨으로써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짬뽕 혹은 잡탕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간의 주류 경쟁에 의해서 혹은 관료로서의 출세, 장관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의 자신들의 정치 이익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세력 간의 정치적 이익으로 사분오열을 거듭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경쟁체제에 서로 사분오열되는 것이 당연시 여기게 됨으로써 그 세력 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노력해서 뽑은 선출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하는 일에 앞장서는 세계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벌어지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이번 조기 대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탄핵을 주동한다든가 앞장선 이런 사람들이 개혁 보수라는 이름으로 복귀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으니 이 지금 국민의힘당을 정치 결사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합지졸이라 하거나 아니면은 잡탕밥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은 당규를 충실히 따르면서 국민의힘 당에 충성을 하면서 정당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배신을 아주 요란스럽게 배신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행위를 한 후 다시 복귀를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성장이나 정치적 이익에 도움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울산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공산좌파로 쉽게 말하면 전향한 게 아니에요. 그 전향하고 가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가 개혁 보수이고 진정한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현재 국민의힘 당 내부의 그 배신의 문화, 쉽게 말하면 배신을 하면 할수록 훌륭한 인물이 되는 이런 배신 문화 속에서 이준석이 단일화할 것이다. 혹은 홍준표가 김문수를 도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는지 도저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도부에 대해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가 거기 가서 난리를 치면 난리를 칠수록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인식이 되는데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선거를 도우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만약에 행여나 선거에 패배한다면은 그 책임은 거기에 가담한 홍준표라든가 이준석이 덤태기를 다 쓰게 되는 이런 배신 문화 속에서 이준석이 김문수를 위해서 단일화를 승낙할 것이다. 혹은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이런 상상은 한국 정치를 너무도 모르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망각하는 일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오늘 있었던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 기자회견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런 국민의힘 당이라든가 혹은 자유우파 정당의 4분 5열 그리고 배신 문화라는 것을 국민에게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의힘 당을 탈당하여 이런 잡탕 찌끄러기들을 내버리고 새로운 자유우파 정당을 만드는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홍준표가 들어와서 김문수를 도울 것이며 어떻게 이준석이 김문수와 단일화를 한다고 속단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내부에 만연하고 있는 배신 문화, 개혁 보수라는 이런 훌륭한 타이틀을 달 수 있는 배신을 거부하고 국민의힘 당에 충성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만큼 지금 자유우파 지도부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든지 간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 내에 배신 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똑똑히 인식하고 국민의힘 당을 버리자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안 혹은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 혹은 개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준석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지금 국민의힘 당 내부의 현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폭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자유 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 2030 그리고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기독교 세력들은 이번 이준석의 단일화가 이번 대선 승리에 다행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자각을 통해서 이번 대선에 반드시 승리하여 자유우파 정당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이런 점에서 왜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는 김문수에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준석의 정체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첫째로 이준석은 아버지 친구 유승민의 추천으로 정치계에 입문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배신자로 낙인 찍은 유승민의 직계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당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근거가 매우 미약합니다.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준석이 김문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근거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한관계잖아요. 쫓겨난 당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쫓겨난 그 조직에 충성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준석이 충성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친윤들의 사과를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에게 그들에게 항복 선언은 받아야 이준석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없고 김문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는 이런 이준석을 가까이 두는 것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게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 총선에서의 화성을에서의 이준석의 당선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을은 민주당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선거구이고 거기에 유력 인사인 현대 사장인 공모 씨를 공천하였고 공모 씨는 서울대학을 나온 운동권 출신으로서 재계의 재벌 그룹에서 성취를 이룬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지금 중도를 표방하는 이재명에게는 아주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준석이 제3당으로서 화성을에서 당선되었다는 것은 일설에 혹은 소문에 이재명이 탄핵과 혹은 탄핵 이후 일어날 조기 대선에서 이 관계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한 미략이 있었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즉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트로이 목마로서 이준석을 미략하여 당선시켰다는 음모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화성을에서 현대 사장이 낙선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민주당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선거구인데 쉽게 말하면 화성 그 지역에 전부 다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당선됐어요. 유일하게 이준석이 제3당으로 당선된 것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번 토론에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대했는가? 그거는 2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국지에서 조조를 물리치기 위해서 판소리에도 나오는 적벽대전을 일으킬 때 오나라 장수 최고 장수인 주유를 불러서 쉽게 말하면은 초나라가 주유를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주유가 조조에게 도망치는 그런 반관계, 쉽게 말하면은 조조를 속이는 이런 반관계를 한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준석은 자유우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도리어 이재명에게 혹독하게 다루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이 실제적으로 너무 깡통이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노리는 반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대처함으로써 이준석이 노렸던 이재명을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를 잊고 스스로 자멸해버렸다라는 이런 두 가지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준석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신뢰가 없다고 이놈이 정말로 나에게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있구나라는 이런 오판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삼국지에도 반관계가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주유를 혹독하게 다루잖아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채찍으로 발가벗겨 놓고 때리고 온갖 수모를 다 주는 것처럼 반관계를 썼을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이 오해를 해서 잘못 풀어나갔다. 이 두 가지 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는 도리어 김문수에게 기회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의심스러운 놈을 옆에 두느니 그러면서 사사건건 자기 이익만 노리면서 이재명을 돕는다든가 혹은 김문수에게 타격을 주는 이런 일들은 도리어 긁어친다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단일화를 거부함으로써 본격적인 이준석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다. 즉 화성을의 당선에 보답하는 그 미략을 지키려는 이준석의 이재명에 대한 충성을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그러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총선 이후 음모론을 제기한 것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준석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제까지는 반관계,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을 준비하면서 오나라의 주유가 초나라 제갈공명의 고문을 받고 탈출하여 조조에게 기순하는 그런 형태로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을 혹독하게 다루는 척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준석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자유우파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 트로이의 목마로스의 역할을 하려고 단일화에 대한 구실을 거대하게 내걸은 겁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에게 충성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말을 지금 이준석이 기자회견에서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 은퇴해야 될 김문수, 이낙연 등이 뭉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한국을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내가 거기에 어떻게 단일화에 응하겠는가? 당장 그들이 은퇴하라. 이재명과 내가 미래 한국에 대해서 경쟁해서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니 자유우파 세력들은 나를 지지해달라. 이만큼 큰 분열의 적벽대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나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준석은 이재명 정부에서 연합정부 혹은 이재명이 적군도 포섭한다는 이름 아래 40대 국무총리로서 이준석을 5년의 기간이라든가 혹은 개헌으로서의 8년의 기간 동안에 한 번은 이준석을 기용함으로써 두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 이재명과의 미략에 따라서 이준석은 탄핵을 찬성하며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이번 단일화를 거부함으로써 이재명에게 대선을 도우며 차기를 준비하려 한다는 미략설, 즉 음모론이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우파계 또 하나의 다행스러운 일은 이준석의 정체불명을 가까이 두면서 이 선거에 끊임없이 눈에 가시처럼 긁어치는 이준석이 정체를 드러내며 이재명을 도우는 그것이 좋은 일이다. 도리어 안에서 계속 반대를 하면서 선거를 방해하는 간첩질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는 게 낫다 이겁니다. 또 하나의 다행스러운 일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는데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이준석 지지자들의 60% 이상이 이재명을 지지하게 된다 하는 여론조사를 중앙일보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의 실질적인 지지자는 자유우파들이 아니고 자유우파를 분열시키려는 마중물로서 이만큼의 지지 세력이 있다라는 마중물로서 공산좌파 혹은 공산반란군이 엄밀히 스며들어서 역선택을 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준석이가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득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준석의 단일화가 자유우파의 통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득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이준석의 지지는 공산반란 도둑대들의 역선택으로서 국민들의 여론을 얻으려고 하는 바람잡이 혹은 그걸 뭐라 합니까? 삐끼라 그러죠. 경상도 말로는 그걸 히팔이라 그래요. 손님인 것처럼 야바이꾼들이 손님인 것처럼 와글와글 해가지고 돈을 잃고 혹은 그 뭡니까 따기도 하는 이런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던 그 마중물에 불과하다. 이준석의 지지 세력이 절대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여론조사상의 60%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정체를 드러내고 빨리 자기 자리를 감으로써 김문수 득표의 순수성을 이끌어가면서 김문수의 지지율을 높여나갈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는 이준석의 그 어떤 단일화 거부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말끔히 청소했다는 의미로서 청소가 끝나면 뭐를 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 결심을 할 때 청소를 하잖아요. 마음도 청소하고 주변도 청소하는 것처럼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는 우리 자유우파가 마음을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훌륭한 계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는 실망하지 말고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의 그 어떠한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의 하나의 이익과 함께 세 번째로 이준석은 잔재주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에 입문해서 국민의힘당 대표를 했지만 그 대표로서도 국민의힘 소속원들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수 그룹으로서의 버란소 파워, 쉽게 말하면 일로서 5대5로 대치하고 있을 때 세력 균형의 5대5의 한쪽 편을 들어줌으로써 자신의 소수 그룹으로서의 힘을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정치 능력을 굉장히 많이 훈련받았어요. 그 상황이 이준석을 훈련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준석은 제3자로서의 소수로서 세력 균형에 대한 이런 정치 감각은 굉장히 뛰어나 있지만은
대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치 역량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유승민도 전체적인 대세를 보는 정치 능력은 미약하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오로지 박근혜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의 목표는 달성되었지만은 인생이라든가 세상살이에 있어서 남의 파멸로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파멸로서 나에게 이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승민이나 김무성이 무슨 이익이 왔습니까? 박근혜를 파멸을 시켰지만 무슨 이익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가장 지금 현재 무능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자신이 모셨던 윤석열이가 그동안에 자신을 깔보고 일만 시켰기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서 윤석열을 파멸을 시킨 것은 성공했지만 자기에게 들어온 이익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극이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첩자로서 쉽게 말하면 농개처럼 적장을 끌어안고 같이 죽는 이런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유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동훈이 윤석열을 끌어안고 빠지고 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면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지만 유승민이나 한동훈이 박근혜나 윤석열을 파멸을 시켰지만 그 파멸로서 자신이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유승민에게서 배운 이준석도 남을 파멸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정치적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행동을 할 만큼 정치적 능력이 우수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준석이 발라소 파워에서 5대5의 지금 승부에서 이준석이 이를 보태는 사람이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깨는 부릴 수 있지만은 그 대세를 읽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준석의 효용 가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준석의 반관계를 폭로함으로써 이준석이가 지금 벌인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삼국지의 주유와 같은 행동으로서 국민들을 속이려 들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선전선동함으로써 이준석의 그동안의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자유우파를 파멸로 인도하기 위한 관계, 간사한 꾀였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몰입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보다 더 큰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이 하는 겁니다. 단일화 거부가 절대 필요 조건, 충족할 조건, 쉽게 말하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충분 조건이 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도리어 이것이 이준석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김문수 당선의 필요 조건일 수 있다 이겁니다. 괜히 옆에서 얼씬거리면서 간첩처럼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 도리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김문수 혹은 자유우파 정당 혹은 자유우파 시민들의 선거운동이라든가 통합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가 그동안에 그러지 않은 척 하면서 김문수 선거운동을 방해했던 알턴 이와 같은 아픈 일을 뺀 것처럼 속 시원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유우파의 통합에 전심전력으로 노력한다면 이번 대선에 김문수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방해 공작을 해온 간첩 같은 이준석이 해결됨으로써 우리 자유우파는 더욱 통합되고 단결돼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점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강조하면서 단일화만이 김문수가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김문수 당선의 필요 조건이다. 안에서 얼쩡거리면서 선거를 방해하고 이재명을 도우기 위한 온갖 반관계, 삼국지의 적벽대전의 주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준석을 쫓아낸 일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로 잘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늘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